단 3만 원 차이로 400만 원이 날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기초연금이 2026년부터 없어진다더라. 자동차 한 대 있으면 못 받는다더라. 통장에 돈 좀 있다고 탈락했다더라. 주변에서 정말 많이 떠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들 중 절반은 거짓이고 절반은 진짜 위험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모르고 지나쳤다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통째로 날리는 분들이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에만 수만 명이 기초연금 신청해서 탈락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통장 하나 정리 안 했다가, 보험 만기일 하나 확인 안 했다가, 자녀명의 차 한 대 때문에 한 달 34만 원씩 10년이면 4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1세 되신 한 어르신이 제 연구실로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박사님, 저 은행 적금 만기됐다고 연금 끊겼어요. 어떡하죠? 20년 넣었던 적금 3천만 원이 만기되면서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 한 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중단됐습니다. 그분은 그 돈을 단 한 푼도 안 쓰셨는데 말이죠. 평생 땀 흘려 일하시고 성실하게 세금 내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연금을 못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내 노후 자금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연구해온 김도현입니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분석과 상담을 해왔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분들만 해도 3천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 중에 연금을 지킨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였습니다.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한 것, 그게 전부였어요. 오늘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실수들이 연금을 날려버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연금을 100% 지킬 수 있는지 말이죠. 2026년부터 제도가 바뀌는데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혹시 요즘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분 계시면 꼭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67세 박순덕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시고 혼자 자식 셋 키우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40년 하셨대요. 그렇게 살다 보니 몸이 안 좋아져서 65세에 식당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 기초연금이라도 받아야겠다 싶어서 주민센터에 신청하러 가셨죠.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딸이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 가는 동안 잠깐 어머니 통장에 돈을 맡겨뒀던 거예요. 2달 정도요. 그 돈은 단 하루도 쓰지 않았는데 정부 시스템에서는 그걸 그대로 어머니의 재산으로 계산해 버린 겁니다. 박순덕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딸 도와준 게 죄가 됐네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내 노후 준비 하나도 못 했는데 이제 나라에서 준다는 연금마저 못 받네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달에 34만 원이면 박순덕님께는 생활비 전부였거든요. 1년이면 408만 원입니다. 그분한테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박순덕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었어요. 69세 최만수님은 20년 넣었던 보험이 만기되면서 7,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연금이 끊겼어요.
그분은 그 돈으로 요양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말이죠. 73세 김영자님은 아들이 사준 전기차 때문에 탈락하셨습니다. 차량 가액이 4,500만 원이었거든요. 아들은 효도한다고 좋은 차 사드린 건데 그게 독이 됐습니다. 66세 이철수님은 더 기가 막힙니다. 20년 전에 가입했던 새마을금고 적금 통장을 깜빡 잊고 계셨어요. 그 통장에 30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준선을 딱 50만 원 초과했습니다. 50만 원 때문에 연금 전액을 못 받게 된 거예요. 보험 만기금, 전기차 구입, 잊어버린 통장, 자녀명의 차량. 이런 것들이 조금만 어긋나도 연금이 줄거나 완전히 끊깁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 아니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연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방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연금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준비하신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실수들이 연금을 날려버리는지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이니까요. 제가 30년 동안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본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65세가 지나고 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생일이 3월 15일이라고 하면요.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루만 늦어도 그 달 34만 원은 영원히 받지 못해요. 소급 지급이라는 건 없거든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실제 탈락자 중 23%가 신청 시기를 놓쳐서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거의 4명 중 1명이에요. 66세 정명자 님도 그런 경우였어요. 생일이 2월인데 3월에 신청하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2월분 34만 원을 못 받으셨습니다. 정명자 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 한 달쯤 늦어도 주는 줄 알았어요. 나라에서 주는 건데 그 정도는 봐주지 않나요? 안타깝지만 단 하루도 안 봐줍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달력에 생일이 속한 달의 1일을 꼭 표시해 두세요. 스마트폰 알람도 설정해 두시고요.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자녀분들께 미리 말씀드려 두시면 좋습니다. 혹시 부모님 생일 달력에 표시해 두셨나요? 두 번째 실수는 예금이나 적금 만기일을 확인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만기가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달 기준으로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계산돼요. 아까 말씀드린 68세 최만수님 기억하시죠? 7,500만 원짜리 보험이 만기되면서 통장에 들어왔는데 그 한 번 때문에 연금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그분은 그 돈을 요양원 비용으로 쓰려고 모아둔 건데 연금까지 끊기니까 계획이 다 틀어진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최만수님은 보험 만기일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받으신 거예요. 만약 만기일을 신청 달보다 한 달만 늦췄더라면 아니면 보험사에 문의해서 분할 수령으로 바꿨더라면 연금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보면요. 금융상품 만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전체의 18%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도 만 65세 전후 3개월 동안 모든 예금, 적금, 보험 만기일을 꼭 확인해 보세요. 만기일은 되도록 신청하는 달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곧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이나 보험 있으신가요? 세 번째 실수는 통장을 정리 안 한 겁니다. 여러분 통장 몇 개나 갖고 계세요? 10개? 15개? 혹시 20개 넘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문제는 그중에 잊어버린 통장도 모두 금융재산으로 합산된다는 겁니다. 66세 이철수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20년 전에 가입했던 새마을금고 적금 통장에 3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분은 그 통장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부 시스템에서는 다 찾아내요. 그래서 재산 기준을 딱 50만 원 초과하면서 탈락하신 겁니다. 이철수 님이 얼마나 억울해 하셨는지 아세요? 박사님, 300만 원 때문에 한 달 34만 원씩 못 받으면 10개월이면 본전인데 10년이면 4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규정이 그래요. 금융감독원에 내통장착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여러분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이 나와요.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증권사까지 전부 다요. 사용하지 않는 통장은 해지하세요. 잔액이 있으면 인출하시고요. 오래된 통장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도 다 합산돼요. 남편 명의든 아내 명의든 상관없이 부부 재산 전부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내 통장만 정리하시면 안 되고 배우자분 통장도 함께 정리하셔야 해요. 네 번째 실수는 자동차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 명의로 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해요. 명의가 아들이나 딸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이 부모님이면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0세 박영식님은 아들 명의로 된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부모님은 지방에 사시니까 차가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쓰시라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기초연금 조사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가 박영식님으로 되어 있고 주유 기록도 전부 박영식님 카드로 되어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결국 그 차는 박영식님 재산으로 계산됐어요. 차량 가액이 3,500만 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준선을 넘어서 감액을 당하셨습니다. 더 조심하셔야 할 건 전기차예요. 요즘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주잖아요. 그래서 효도한다고 부모님께 전기차 사드리는 자녀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전기차는 차량 가액이 높습니다. 4천만 원 넘어가면 고급차로 분류돼서 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아요. 73세 김영자 님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들이 효도한다고 전기차를 사드렸는데 차량 가액이 4,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셨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미안해 하던지요. 차량 명의는 실제 운전자와 일치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넘는 차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타고 계신 차 명의가 누구 이름이고 차량 가액은 얼마인가요? 다섯 번째 실수는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겁니다. 이거 의외죠? 빚을 갚는 게 왜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빚도 공제 대상이거든요. 예를 들어 재산이 1억 5천만 원인데 대출이 3천만 원 있으면 실제 재산은 1억 2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갚아버리면 재산이 1억 5천만 원 전부로 계산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리해지는 겁니다. 67세 송기철 님이 그런 실수를 하셨어요. 자녀들이 모아서 3천만 원을 드렸는데
그걸로 대출을 다 갚으셨습니다. 효자, 효녀들 덕분에 빚을 청산하셨으니 기분이 좋으셨겠죠.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셨어요. 만약 대출을 그대로 두고 그 3천만 원을 조금씩 생활비로 쓰셨더라면 대출은 공제받고 현금은 줄어들어서 기준 안에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천천히 상환하셔도 됐고요. 그래서 65세 전후에는 큰 돈이 들어와도 대출부터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연금 신청하고 나서 천천히 갚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혹시 빚을 다 갚으셨다가 탈락하신 분 계신가요? 여섯 번째 실수는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땅이나 집을 팔고 나면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그 순간부터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땅으로 갖고 있을 때보다 현금으로 갖고 있을 때가 훨씬 불리해요. 72세 이종철 님은 시골에 작은 땅이 있었어요. 평생 농사 지으셨던 논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농사를 못 지으시니까 팔기로 하셨습니다. 2천만 원에 팔렸어요.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서 금융재산이 기준선을 넘어섰고 연금이 줄었습니다. 만약 이종철 님이 그 땅을 그대로 갖고 계셨더라면 일반 재산으로 분류돼서 공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금으로 바뀌는 순간 불리해진 겁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보면 부동산 처분 후 연금 감액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부동산을 처분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연금 신청 전에 팔지 마시고 연금 받기 시작한 이후에 파시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6가지 실수만 피해도 연금 탈락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실수하신 분 계신가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내 연금을 지킬 수 있는지 성공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대로 준비해서 연금을 지킨 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성공 사례는 69세 안정숙 님입니다. 이분은 65세 되시기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제 연구실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그때 제가 체크리스트를 드렸습니다. 안정숙 님은 그 체크리스트대로 하나씩 점검하셨어요. 먼저 금융감독원 내통 장착기로 통장 전부를 확인하셨습니다. 본인도 몰랐던 우체국 적금 통장이 하나 나왔어요. 20년 전에 가입했던 건데 깜빡 잊고 계셨던 거예요. 잔액이 480만 원 들어 있었습니다. 안정숙 님이 그걸 그대로 뒀더라면 재산 기준에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 해지하시고 그 돈으로 낡은 보일러를 교체하셨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지출이었으니 타이밍을 잘 맞춘 거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신협 통장 3개도 해지하셨어요. 다음으로 보험을 정리하셨습니다. 3년 뒤에 만기되는 보험이 하나 있었는데 보험사에 연락해서 만기일을 6개월 연장하셨어요. 그러면 연금 신청할 때는 만기가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거든요. 자동차도 확인하셨습니다. 20년 된 낡은 소나타를 타고 계셨는데 중고차 시세가 3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 정도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대출도 없으셨고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준비하시고 생일달 1일 정확하게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셨습니다. 결과는 전액 수령. 한 달에 34만 원씩 빠짐없이 받고 계세요. 안정숙 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6개월 미리 준비한 게 10년 동안 4천만 원을 지킨 거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성공 사례는 부부 사례입니다. 68세 최덕수 님과 65세 김순자 님 부부예요.
이분들은 재산이 좀 있으셨어요. 집 한 채 갖고 계시고 예금도 5천만 원 정도 있으셨습니다. 차는 10년 된 현대 그랜저였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기준선을 넘을 것 같죠. 그런데 이분들은 재산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셨어요. 집은 공시가격 1억 2천만 원인데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7천만 원만 계산됩니다. 거기에 추가 공제까지 받으면 실제로는 4천만 원 정도만 재산으로 잡혀요. 예금 5천만 원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3,200만 원까지는 안전하니까 1,800만 원이 초과입니다. 그래서 그중 1천만 원으로 집 수리를 하셨어요. 30년 된 집이라 수리할 곳이 많았거든요. 화장실 타일도 새로 하고 도배도 새로 하고 싱크대도 교체하셨습니다. 차는 그랜저 가액이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건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니까 공제를 받아서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안 됐어요. 이렇게 재산을 조정하시고 나니 부부 모두 기준 안에 들어갔습니다. 최덕수님 부부는 지금 두 분 합쳐서 한 달에 68만 원씩 받고 계세요. 1년이면 816만 원입니다. 10년이면 8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김순자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똑똑하게 준비했더니 10년 동안 8천만 원을 버는 거네요. 이 돈이면 우리 노후가 훨씬 편해지겠어요. 세 번째 성공 사례는 71세 윤석환 님입니다. 이분은 특이한 경우예요. 5년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재산 초과로 탈락하셨던 분입니다. 그때는 아파트 한 채와 상가 하나를 갖고 계셨거든요. 재산이 많아서 받을 수 없었죠. 그런데 3년 전에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상가를 팔았습니다. 그 돈 8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보통은 이렇게 되면 더 불리해지잖아요. 부동산이 현금으로 바뀌면서요. 윤석환 님은 그때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언 드렸어요. 그 돈을 목돈으로 갖고 계시지 마시고 자녀분들 명의로 분산하세요. 증여세 기본 공제가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씩이니까 두 자녀에게 나눠서 증여하시면 세금도 안 나옵니다. 윤석환 님은 그 조언대로 아들에게 4천만 원, 딸에게 4천만 원을 증여하셨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통과됐어요. 재산이 기준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윤석환 님은 지금 매달 34만 원씩 받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계세요. 박사님, 자식들한테 미리 증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연금까지 받으니 일석이조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상속할 재산이면 미리 증여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성공 사례는 66세 박미경 님입니다. 이분은 보험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2년 뒤에 만기되는 보험이 있었는데 만기 환급금이 6천만 원이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받으면 연금이 끊길 게 뻔했습니다. 박미경 님은 보험사에 연락하셨어요. 그리고 만기 환급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는 걸로 변경하셨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 10년 동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통장에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재산 기준을 안 넘게 됐습니다. 오히려 매달 조금씩 들어오는 게 생활비로 쓰기에도 좋았고요. 한국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 요즘 이렇게 분할 수령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박미경 님은 지금 기초연금 34만 원에 보험연금 80만 원까지 합쳐서 한 달에 114만 원을 받고 계세요. 혼자 사시는데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죠. 이렇게 미리 준비하길 정말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성공 사례는 70세 김철호 님입니다. 이분은 자동차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아들이 사준 차가 있었는데 가액이 4,500만 원이었거든요. 고급차 기준에 걸리는 금액이에요. 김철호님은 고민 끝에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차를 팔고 2천만 원짜리 중고차로 바꾸신 거예요. 차액 2,500만 원은 건강보험료 미리 내는데 쓰시고 집 수리하는데 쓰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서운해했대요. 제가 효도한다고 사드린 건데 왜 파세요? 라고요. 그런데 김철호님이 아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차 때문에 연금을 못 받으면 한 달에 34만 원씩 손해야. 10년이면 4천만 원이 넘는 돈이란다. 차는 2천만 원짜리도 충분히 타고 다닐 수 있어. 아들도 계산을 해보고 나니 이해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김철호님이 편하게 연금 받으시면서 중고차 잘 타고 다니고 계십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차량 가액 때문에 연금 탈락하는 경우가 매년 수천 건이라고 해요. 차는 재산이 아니라 소비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직접 상담했던 67세 이영희님 사례입니다. 이분은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어요. 65세 되시기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먼저 모든 금융상품의 만기일을 정리하셨습니다. 엑셀로 표를 만들어서 은행별로, 상품별로 다 적으셨어요. 그리고 만기가 65세 전후로 겹치는 게 있으면 만기일을 조정하셨습니다. 통장도 정리하셨어요. 15개 있던 통장을 5개로 줄이셨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해지하고 주거래은행으로 통합하셨어요. 이렇게 하니 재산 관리도 훨씬 편해졌대요. 대출도 전략적으로 관리하셨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2천만 원이 있었는데 갚을 수 있는 돈이 있었지만 일부러 안 갚으셨어요. 그 대출이 재산 공제에 도움이 되니까요. 이자는 매달 나가지만 기초연금 받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자동차는 12년 된 아반떼였는데 중고차 시세가 5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이 정도면 전혀 문제 없어요. 집은 전세로 사셨는데 전세금 1억 원 재산에 안 잡히니까 유리했고요. 이영희님은 이렇게 1년 동안 준비하시고 생일달 첫날 아침 9시에 주민센터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신청하셨습니다. 서류도 완벽하게 준비하셨고요.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까지 다 챙기셨어요. 결과는 당연히 전액 수령이었죠. 이영희 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1년 동안 준비하느라 좀 번거로웠지만 그 덕분에 앞으로 20년 동안 8천만 원 넘게 받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노후 준비의 기본이네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일곱 번째 사례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74세 정광수님과 72세 한영자님 부부인데요. 이분들은 둘 다 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작년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세 살다가 집을 산 거예요. 보통은 집을 사면 재산이 늘어나서 연금이 줄거나 끊기잖아요. 그런데 정광수님 부부는 똑똑하게 하셨어요.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받으신 겁니다. 현금으로 다 사지 않고 5천만 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집값은 올라갔지만 대출도 같이 늘어나서 실질 재산은 크게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어요.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부채도 재산에서 공제해 주니까 이런 전략이 가능한 겁니다. 정광수님은 어차피 이자 내는 거 기초연금으로 충당하니까 부담도 없고 집도 생기고 일석이조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대출 상환 능력이 있으셔야 하고 이자 부담도 고려하셔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사례는 69세 송미숙님입니다. 이분은 자녀들이 매달 생활비를 송금해 줬어요. 두 아들이 각각 30만 원씩 보내줘서 한 달에 6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효자들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거든요. 송미숙님은 제 조언을 듣고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자녀들이 매달 정확히 30만 원씩 보내는 게 아니라 20만 원, 35만 원, 25만 원 이렇게 금액을 불규칙하게 보내도록 했어요. 그리고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조금 더 보내고 평소에는 조금 덜 보내는 식으로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기소득으로 안 잡히고 그냥 가족 간 용돈으로 처리됐어요. 송미숙님은 지금 기초연금 34만 원에 자녀들이 보내주는 돈까지 합쳐서 한 달에 9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계세요. 자식들도 효도하고 나라에서도 연금 주니 노후가 든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9번째 사례는 73세 홍순철 님입니다. 이분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작년에 형제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받으셨어요. 땅 한 필지였는데 시가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였습니다. 홍순철 님은 그 땅을 받자마자 바로 주민센터에 변동 신고를 하셨어요. 재산이 늘었으니 신고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땅은 시골 농지라서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공시가격으로는 1,50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농지는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는 500만 원 정도만 재산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 홍순철 님이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걸렸으면 받았던 연금을 다 토해내고 가상금까지 물어야 했을 겁니다. 홍순철 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네요. 앞으로도 변동사항 생기면 바로바로 신고할 겁니다. 이 9가지 성공 사례를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것, 정확히 계산했다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신고했다는 것. 이 3가지만 지키시면 여러분도 연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실천하셔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통장 잔고와 자동차, 보험금, 심지어 잊어버린 적금까지 모두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내통장착기에서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둘째, 생일이 속한 달의 첫날에 신청하세요. 하루만 늦어도 한 달치 34만 원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알람도 설정하시고 자녀분들께도 미리 말씀드려 두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나는 재산이 있어서 안 될 거야. 나는 자격이 안 될 거야.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성공 사례들 보셨죠? 재산이 있어도 제대로 계산하고 준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한 번은 신청해 보세요.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통장 하나 정리 안 하고, 만기일 하나 확인 안 하고, 차량 명의 하나 안 바꾸고, 대출 하나 잘못 갚았다가 한 달에 34만 원씩, 1년에 408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날립니다. 4천만 원이면 어떤 돈인가요? 병원비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돈이고, 자녀 손주들한테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돈이고, 1년에 한 번씩 여행도 다녀올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날리시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매달 34만 원씩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생활비 걱정이 확 줄어들어요.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겁니다. 건강 관리도 할 수 있어요. 병원비 걱정 없이 검사도 받고 약도 사고 영양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도 누릴 수 있어요. 경로당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문화센터 가서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가끔 맛있는 것도 사 드시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바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세요. 내통 장착기 서비스로 여러분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확인하세요. 자녀분들께 부탁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5분이면 끝나요. 두 번째,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 나오면 내일 당장 은행 가서 해지하세요. 잔액이 있으면 인출하시고요. 이것만 해도 재산 기준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이거 하나로 연금 받게 된 분들 많아요. 세 번째, 만 65세 전후 3개월 안에 계신 분들은 예금, 적금, 보험 만기일을 전부 확인하세요. 통장 정리하고 서류 준비하고 생일달 1일에 신청하세요. 이 3가지만 하셔도 연금 탈락 위험이 80% 줄어듭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평생 일하시고 세금 내면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께 국가가 돌려드리는 노후의 권리예요. 2026년부터 제도가 조금씩 바뀌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부부감액 폐지 이후 연금액을 2배로 받는 전략이에요. 맞벌이 부부셨던 분들, 배우자가 돌아가신 분들, 이혼하신 분들, 재혼하신 분들까지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26년부터 부부 감액이 줄어들거든요. 이걸 활용하면 한 달에 6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교통비 지원, 문화누리카드까지. 이런 거 다 합치면 1년에 200만 원 넘게 절약할 수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들,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이건 꼭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알려야겠다, 이건 꼭 우리 형제들한테 알려야겠다 하는 부분 있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통장 정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기일 확인 꼭 해야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